자,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엄청 날씬해 보이는데도 본인이 만족을 못하고 살을 더 빼려고 하고 또 관리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충분히 날씬해 보이는데 살을 더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올해 3월에 비만 관련 인식을 조사한 재밌는 논문 결과로도 나왔습니다. 저체중이신 분들 중에서 나는 날씬하지 않고 보통이거나 통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2%나 됩니다. 비만이신 분들은 굉장히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알고 계신 편이시더라고요. 반대로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본인과 본인의 몸 상태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도비만인데 고도비만이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47%로 굉장히 적은 편에 속했다는 것이죠. 본인이 고도비만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나온 것들은 비만은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었습니다. 식이와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과 체중을 유지하는데 번번이 실패하시는 고도비만이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빠르게 BMI 25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고도비만이신 분들이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5에서 10% 이상 줄이고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케이스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번번이 체중 감량에 실패하신 고도비만인 분들이나 20% 이상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초고도비만이신 분들은 의사의 도움과 함께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방 흡입술이나 위밴드술을 떠올려서 의사의 도움을 받기를 항상 꺼려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 심장협회, 또 비만학회 지침서들을 보면 BMI 35 이상인 분들이거나 아시아 사람 기준으로 BMI가 27.5 이상이면서 당뇨의 질환이 있으시면 비만 수술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에는 비만 시술과 비만 대사 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비만 시술의 대표적인 것에는 위풍선 엔드볼이 있습니다. 위풍선 엔드볼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전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에 실패했고 또 여러가지 약물 치료까지 해봤지만 여러가지 실패를 계속 경험하시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풍선 엔드볼을 수술 대신 선택하는 경우로는, 수술은 전신마취라는 이 두려움과 합병증, 그리고 전신마취라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위풍선 엔드볼은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하면 되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위풍선 엔드볼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선이 들어가기 전에 내시경을 철저히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이즈와 모양, 위 병변 정도를 보고 위에 또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지를 샅샅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적합한 풍선의 위치와 풍선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결정을 해서 들어가서 풍선을 부풀려 놓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풍선이 들어가면 풍선에 공기와 생리식염수를 적정량을 400에서 700cc 정도를 넣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부피가 들어가게 됩니다. 풍선이 팽창하게 되고 이 상태로 풍선이 공간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죠. 풍선의 공간만큼 포만감을 느끼고 또 식사를 적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위풍선을 통해서 식이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식습관이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6개월 동안 비만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요도 적은 편에 속하는 시술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내시경을 통해서 위 속의 풍선을 다시 제거하면서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위풍선 엔드볼이 내시경적인 시술이라서 부작용이 적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체중 감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마침 최근 연구 중에서 과체중인 사람, 또 비만 1, 2, 3단계 사람들을 나눠서 위풍선을 했는데 체중 감량이 얼마나 됐는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5,44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우선 전체 결과는 평균 103kg에서 6개월 후에 84kg으로 빠져서 평균 19kg의 감량을 했습니다. 대략 본인 체중의 18%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습니다. 과체중군에서는 79kg이었는데 평균 66kg으로 평균 13kg 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또 비만 1단계군에서는 90kg에서 74kg으로 16kg이 감량이 되었고, 비만 2단계군에서는 103kg에서 84kg으로 19kg 정도가 감량되었습니다.
비만 3단계에서는 25kg 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과체중부터는 비만 3단계까지 체중 감량 정도가 본인 체중의 16%에서 18%로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들을 보면 보통은 17에서 18% 정도를 위풍선의 평균 체중 감량을 효과를 본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위풍선 시술을 하면 처음 1개월 동안에 평균 4kg에서 5kg 정도의 평균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보통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이에 체중 감량의 속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천천히 계단식으로 체중 감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구역감, 구토, 복통, 또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출혈이나 천공, 위궤양,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출혈, 천공, 위궤양의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풍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터지면 이 빵하고 터지지 않을까? 이 풍선이 재질이 산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배에 심각한 압력이 가하지 않는 이상은 저절로 터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져도 빵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풍선에 물이 새어져 나오면 이 생리식염수가, 색깔이 있는 생리식염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에서 그걸 알게 되고, 소변 색깔이 푸른색으로 나와서 미리 알 수 있게 되어서 72시간 그 안에 제거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비만의 수술적인 치료,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 밴드 수술, 현재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또 줄었다고 하는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위 소매 절제술입니다. 이것은 위를 70%에서 90% 소매 자르듯이 자르는 것인데,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위가 소셋이 내려가듯이 이렇게 소매, 위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소매를 절제하고 위가 일자로 될 수 있게끔 볼륨을 최소한도로 해서 위에 부피를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위에 음식의 섭취가 제한되게 되는 원리고요. 두 번째는 루앙와이 우회술입니다. 루아이 우회술은 위를 식도 부분에서 적게 남기고 잘라서 소장 하부에 연결하는 수술인데요. 루앙와이 수술은 소장에서 흡수를 최소한도로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먹은 음식물이 소장부를 건너뛰고 바로 소장 하부로 가는데, 건너뛰는 길이가 1m에서 2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장에서 우리가 위에 들어간 음식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는데, 이것들을 지름길을 통해서 그냥 건너뛰어서 소장에서 에너지 흡수를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죠. 위의 면적도 많이 자르고 또 소장 상부도 건너뛰다 보니까 음식물 섭취 제한뿐만 아니라 흡수 제한까지 할 수 있어서 복합적으로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장점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위소매 절제술이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이 높은 편인데, 루앙와이 수술은 위를 일부 남기고 잘라낸 위 부분은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남은 이 위 부분에서 위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꺼리는 편이 되는 것이죠. 루아이 우회술은 소장 상부로 음식이 거치지 않다 보니까 소장 상부에서 비타민 B군이나 철분, 칼슘,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악성 빈혈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앙와이 수술을 한다, 그렇다면 평생 이 종합 비타민과 철분이나 칼슘의 영양제를 드셔야 한다는 점이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잘 고려를 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확인한 뒤에 어떤 것으로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식이 조절과 운동 조절과 함께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만 시술과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서 여러 질병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통계를 통해서 또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때문에 번번이 식이 조절과 운동 조절을 실패하신 분들, 고도 비만과 초고도 비만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과 유병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시술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